여러분, K방역이라고 정부는 그동안 엄청나게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무슨 K방역이냐, 이거야말로 망치방역이다, 이렇게까지 악평을 내놨습니다. 악평을. 고려대 구로병원의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10인 이상 모임 금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깜짝 쇼처럼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K방역, 핀셋방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망치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방역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 준다. 아니, 거리두기 지침은 정해놓고 거리두기 지침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야 망치처럼 빵 하고 때리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정부는 거리두기 지침을 5단계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5단계 나눴던 것도 뭐 2단계 플러스 알파도 나왔다가 말입니다. 예. 심지어는 2.5단계 뭐 마이너스 알파, 3단계 마이너스 알파죠. 3단계 마이너스 알파도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이게 뭐예요, 사실? 예. 이게 3단계에서는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건 3단계도 아니고 3단계 플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3단계 마이너스 알파라고 진짜 이야기해야 돼. 3단계 마이너스 알파가 맞겠죠? 이렇게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김호주 교수의 이야기는요, 예,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대내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망치 방역이라고 제가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코로나 위반 신고 포상제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위반을 하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 이렇게 말입니다. 앱으로. 이거는 또 뭔가요? 예? 이 말은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요, 안 그래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금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임이라는 건 솔직히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적으로 모인 건지 사적으로 모인 건지 이거 분간하기도 쉽지 않아요. 가족이 모이는데도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5인 이상 못 모인다는 게 지금 현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5명, 6명이 모여있는 자체가 이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포상금을 노린 위반 신고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자영업자는 죽을 맛인데 과도한 악성 신고가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7월에서 11월까지 말입니다, 위반 신고 사례가 3만 2,900건까지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주냐고요? 50만 원 지급합니다. 5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지급하니까 사람들이 난리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이나 대전은 100만 원 지급합니다. 100만 원. 사실 신고포상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행정력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해소하겠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예,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을 부과하는 이런 아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망치 방역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고 과정에서 함정 촬영을 하면요, 협박을 하면요, 공정성 시비가 있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될 수도 있죠. 코파라치라고 하잖아요. 코파라치.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앱까지 공개를 하면서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와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죽을 똥 살 똥 모른다, 매출액이 저녁에는 영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망치 방역까지 때린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참 어렵다, 그죠? 자영업자들은요, 안 그래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만 되더라도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면 사람들이 안 와요. 단체 손님이 없어지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이제는 한 곳에 가서 7명, 8명 이렇게 단체로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눠서 각각 다른 가게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도 그만큼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고요. 오죽했으면 감염병 전문가가 망치 방역으로 망치로 치는 것 같은 느낌, 전반적으로 망치 방역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망치 방역이라고. 차라리 3단계로 그냥 올려라. 그러면 3단계로 올리면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매출은 매출대로 떨어지는데 보상은 보상대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게 자영업자들의 지금 걱정이에요. 게다가 제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지랄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 멈춤법 지금 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 나는 장사 안 했으니까, 정부가 문 닫으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임대료건 관리비든 인건비든 정부가 내라 이거예요. 정부가 내라. 그러면 3단계 조치가 들어가서 실질적인 영업 정지를 하든지 영업 제한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어설프게 해버리면 결국은요, 사형 선고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심정, 그 심정 어떨까요? 아마 사형 선고라는 게 끝이잖아요. 모든 거에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라는 표현은요, 가슴을 후벼 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고통 단계도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는요, 자포자기란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도 펀치를 많이 맞으면 아픈 것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때리려면 때려라 하고 널브러지는 딱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의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